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고임에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근로자의 사망에 법적 책임을 물어서 인천항만공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 핵심 쟁점은 산안법 도구민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대서특필보도되므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나왔던 1호 온유파트너스나 2호 한국제강 사건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고임에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근로자의 사망에 법적 책임을 물어서 법정 구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사업의 일부인 항만의 관문 전기보수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는데 2020년 6월 3일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가 관문 상하부 가이드장치 분리작업을 위해서 관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해서 18m 아래로 H빔을 내리던 중에 전도되면서 아래로 추락하여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천항만공사의 법적인 지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 7호의 도급인이냐 아니면 2조 10호의 건설공사 발주자이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 처벌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산안법상의 도급이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 10호에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사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핵심 쟁점은 인천항만공사가 전문 건설사에게 관문 보수공사를 도급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하였을 때 산안법 도급인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산안법상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반대로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39조의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격수급인의 선정 의무라든지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주장의 핵심은 관문보수공사가 건산법상 건설공사인 것은 인정하나 전문건설사에게 적법하게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시공을 주도 총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38조 안전조치나 제39조의 보건조치를 부담하거나 산안법상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입법 취지상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 총괄 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실제로 시공을 주도 총괄 관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규범적으로 평가해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인천항만공사를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지 않고 도급인으로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형식적인 도급계약만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산안법상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도급인의 해석을 실제적 사실 근거로 판단하지 않으면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관문 유지 보수 업무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인 점과 이 사건이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관문에 대한 보수 공사는 정기적 상시적인 사업이었다는 점과 인천항만공사에는 관문 관리, 관문 설비 등과 같은 조직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했고요. 수급인 업체 인력, 자산 및 예산 규모에 비해 인천항만공사가 월등하게 우월한 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회사를 불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를 판단할 때는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의 설립 목적이나 공사 발주의 성격, 공사가 발주자의 주된 사업의 일부인지 등 실제적으로 발주자가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이고 사실적 판단을 근거로 도급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장에서 공장의 지붕 및 벽체 일부의 보수 공사라든지 또는 회사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고유 생산 설비가 아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